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56번째 시간입니다. 제20장 사주로 보는 혼인관법. 혼인은 인생의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이다. 혼인의 행복 미만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표지 중 하나가 된다. 한 사람의 사업이 흥왕하여도 혼인이 불순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할 때 성공한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크나큰 발전 없이 평범한 삶을 살지만 혼인 생활이 행복 미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실패한 삶이라 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 의하여 부러움을 받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생각되어진다. 사주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사주 중에 8글자는 가정의 각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 이로는 명주 본인을 대표하고 기타 7글자는 십신의 대응으로 나타내는 육친관계로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것의 정의로 볼 수 있다. 사주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사주 중에 8글자는 가정의 각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 이로는 사주 명주 본인을 대표하고 기타 7글자는 십신의 대응으로 나타내는 육친관계로 그 가정의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것의 정의로 볼 수 있다. 혼인을 추론하는 것은 중요하게 혼인을 추론하는 건 배우성과 궁의와 일주의 관계 및 희귀의 정황 등을 살피는 것으로 이들로부터 혼인에 관한 표지를 취하여 유관된 경기상을 보는 것이다. 이게 혼인관계에 대한 정의네요. 1절 배우자의 상모를 보는 법. 배우자의 상모, 얼굴 전체 현상을 상모라고 한대요. 를 보는 주요한 법은 두 가지 방면이다. 이런 추론법은 적중률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추론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간일지, 간 배우성. 배우성은 구체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배우궁은 일지죠. 배우자의 위치, 즉 배우자의 집과 배우자의 생활 배경을 대표한다. 성과 궁의 희귀는 본인에 대한 영향으로 역시 중요한 관건이다. 배우자의 생김새를 보는 법을 주요하게 일지와 배우성의 어떤 오행인가를 본다. 일지가 좌오묘유라면 배우자가 아름답고 당정하며 능력이 있다. 일지가 인신사해라면 여기서 신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지신금 말하는 거예요. 생지. 라면 배우자 상모는 일반이나 위인이 영리하다. 일지가 진술충미라면 배우자가 소박하고 도노하며 생김새는 비교적 추하다. 만일 일지와 월지가 같다면 일지가 어떤 오행이든 불론하고 모두 아름답고 능력이 있다. 일지를 보는 것 외에 배우성이 어느 오행인가를 결합하여 본다. 배우성 재관이 화오행이면 밝게 빛나고 아름답고 얼굴에 흉윤, 붉은 기운이 있다는 얘기겠죠. 390번 볼게요. 390번 홍윤, 붉고 매끄러움. 배우성이 목오행이면 키가 크고 모발이 수려하다. 배우성이 수오행이면 비교적 뚱뚱하며 쓸데없는 소리를 잘하고 얼굴은 검고
사람이 총명하지만 생김새는 일반적이다. 배우성이 오행이라면 도누하고 다부지고 키가 작고 비교적 추하다. 배우성이 금오행이면 생김새가 해말 같고 점잖다. 일지각도를 보아 생김새가 추하지만 배우성이 바로 화오행이라면 추하다. 그러면 술인가요? 아니지. 술이 아니라 술인 것 같은데 화고니까. 그러니까 화고잖아. 화오 오행이라면 화의 특징이 밝게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은 홍윤하다 하였으니 일반적으로 판단하여 생김새가 단정하고 추하지 않고 미인도 아니라고 추론한다. 양각도로 보아 모두 추하다면 추하다고 추론하지만 양각도로 보아 모두 멋지다면 바로 멋지다고 추론한다. 양자를 종합으로 보아 영활하게 응용하여야 하며 한 가지 방법으로만 추론하면 안 된다. 좌우묘인은 아름답고 단정하고 진실 인신사회면 배우자의 상봉은 일반적이나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위인이 영리하다.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이라는 얘기고, 진술칭이라면 배우자는 소박하고 도누하며 좀 두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김새는 비교적 추하다. 만일 일지와 월지가 같다면 일지가 어느 오행이든 불론하고 모두 아름답고 능력이 있다. 화오행은 밝게 빛나며 아름답고 얼굴에는 약간 붉고 그리고 매끈하고 배우성이 목오행이면 키가 크고 모발이 수려하다. 배우성이 수오행이면 비교적 뚱뚱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잘하고 얼굴은 검고 사람이 총명하지만 생김새는 일반이다. 배우성이 토오행이면 도누하고 다부지고 키가 작고 비교적 추하다. 배우성이 금오행이면 생김새가 해맑고 점잖다. 이거를 한 번 더 읽은 이유는 이거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움직여야지 된대잖아요. 실내로 남명인데 을해, 신사, 정유, 갑진. 그러면 배우성이 유금이니까 예쁘죠? 예쁘고 그리고 금인이 생김새가 해맑고 점잖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지에 유금이 있어 아름답고 잘생겼다. 처성이 금오행이니 해맑고 단정하므로 그 처가 키가 크고 생김새는 어여쁘며 해맑게 잘생겼다. 신해, 경인, 기축, 을해. 그러면 여기서는 배우성이 남명이 축토이니까 토오행이면 도누하고 다부지고 키가 작고 비교적 추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 진술측미는 배우자가 소박하고 도누하고 생김새는 비교적 추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얼굴은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통통하고 키가 작다. 그리고 소박하다. 처성이 수인이 생김새는 일반이며 얼굴은 비교적 검다. 축토는 토라고 안 보고 저기 수라고 봤네요. 비교적 뚱뚱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좀 검다. 처공 축이니 생김새는 추하다. 생김새가 다부지며 비교적 뚱뚱하고 처의 얼굴은 일반이다. 종합적으로 처의 생김새가 도누하고 다부지며 몸은 뚱뚱하고 외모는 일반적인 것.
여명으로 무신, 병진, 기미, 신미. 그러니까 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관성, 배우자 성이 미토로 보는 게 아니라 미토 속에 있는 을목으로 보네요. 여명이니까 관이니까 목은 키가 크고 머리숱도 많다고 그랬죠. 수려함을 나타내고 궁이는 토로서 자금, 키가 작다. 토는 작고 두누하고 생김새는 저기 봐야 못생겼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나타낸다. 실제 중둥이의 몸매로 외모는 일반적이고 얼굴은 약간 붉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해서 목은 크고 수려함을 원하는데 실제로 결혼한 사람은 작고 얼굴이 못생긴 걸로 생각하면 되나? 무신, 기축, 병호, 병신, 오화가 있으니까 자음의는 얼굴이 수려하다고 그랬잖아요. 밝고 얼굴 일지 화로 밝고 아름다우며 남명이네요. 처성은 금오행이니 처성은 금오행이다. 제가 금이니까 금오행이니 금 역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금이라고 하면 생김새가 해맑고 점잖다고 했으니까 실제 그 처는 아름답고 해맑으며 얼굴은 홍윤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읽은 거네. 배우자의 기타 형기의 간법, 연령의 차이를 보는 법, 미남 미녀가 상대방의 나이 차이를 묻는다면 중요하게 십신경영력의 크기를 와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관성과 인성은 연령이 큰 것을 나타내고 비견은 비슷하며 재성과 십성은 자기 나이보다 작은 것을 나타낸다. 다른 한 방면으로 팔자 중의 관인과 인과 재, 식상의 영향을 크기로 본다. 주중 구조가 관인생인지 아니면 식상생재인지를 비교하여 보아야 한다. 사주 중 영양의 경향이 관과 인의 영향이라면 바로 그 상대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 사주 중 영양의 경향이 관인의 영향이면 그 상대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사주 중 경향이 식상생재 경향이 크다면 배우자의 나이는 자기에 비하여 작다. 경영력이 크면 클수록 연령 차이가 크다고 본다. 저는 식상생재라 배우자의 나이가 저보다 작은 거네요. 또 다른 하나는 행운과 결합하여 보는 것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결혼하여 행운가 본데요. 그러면은 결혼하는 해를 말하나 봐요. 어떤 사람이 재혼하는데 식상생재 운으로 간다면 배우자의 나이가 작다고 추론한다. 남자는 일지가 식상 혹은 재성이라면 상대방은 자신에 비하여 나이가 적고 남자는 일지가 식상재성이라면 상대방에 비하여 나이가 작고 인이나 관성이라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고 추론한다. 남명의 일지가 관성이라면 그 대상이 자기에 비하여 많고 일지가 재성이라면 자기보다 적다. 남명의 일지가 관성 관인상생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거니까 그 대상은 자기에 비하여 많고 일지가 재성이라면 자기보다 적다. 일지가 인성이라면 그 대상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 식상도 있는데 비교적 이상의 판단법으로 서로 참고하여 추론한다. 배우자의 거리 원근간법, 배우자의 본인 조력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죠. 사주하고 조력거리는 본적, 조적거리는 본적을 말한대요. 조적거리는 원근 역시 미혼 남녀가 알고 싶어하는 학문기며 미혼 남녀가 배우자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감명은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많은 명서에 부부의 거리 원근은 사주 명국 중 일간과의 원근으로 판단한다고 기술한다. 일간과의 원근으로 판정한다. 즉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과 제일 가까운 것이 일지, 그 다음은 월, 시간, 다음은 연간, 그 후 순서로 시, 월지, 마지막으로 연지로 정하여 추론하고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지가 제일 가까운 곳에 월에 있으면, 월천간에 있으면 조금 떨어진 곳, 그리고 시지에 있으면은 근방에 있는 거죠. 근방. 그리고 먼 곳은 월지가 가장 작네요. 마지막으로 연지가 그렇고. 일반적으로 명학가들의 추론 기법은 기술, 습관이 다르고 사주팔자의 배열 방식도 다르니 각 글자와 일주와의 원근 관계 역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것은 아주 직관적이기도 하며 어떤 것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명학가의 이론은 추론하지 않겠다. 본학파 역시 본문파의 이론으로 비교적 정확한 팔자 배열 방식을 정립하는데 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명국 각 오행상호 간의 조합 및 유통 형식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고, 나아가 8글자와 일주와의 원근 일주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 판단 역시 아주 직관적이며 논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학파가 채택하고 있는 사주 배열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천간, 인체의 표면과 후면, 외, 동, 우. 지지, 인체의 내장과 전면, 내, 정, 좌. 천간은 우동. 신체의 우변. 하지는 하지, 신체의 우변은 하지, 복부. 그러니까 시지와 일주는 신체의 우쪽을 나타나고 월주와 연주는 좌전을 나타내며, 그리고 시주는 하지, 다리, 일주는 복부, 월주는 흉부, 연주는 두부. 자녀, 시주는 자녀, 일주는 나, 월주는 부모 형제, 연주는 조상을 말한다. 그러면은 극을 봤는데 월주 간이, 그러니까 천간이 저기 봐야 극을 받으면 표면에 있는, 그러나 뒤쪽, 동쪽 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흉부 쪽이니까 가슴 부위를 이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거고, 연주가 극을 당하면, 연주의 천간이 극을 당하면 머리 부분에 겉으로 다치는데, 겉은 멀쩡한데 지지로 다치면 소관에 문제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배열 방식의 우수성은 천간지지에서 말하는 기본 원리와 부합되며 사람의 습관 인식과도 부합된다. 간지의 정립은 이미 오래되었는데 천간의 외, 동 움직이는 거 좌로, 아니 우로, 지지는 내, 동, 정, 좌로, 상은 외, 하는 내로, 이러한 배열 방식은
바로 이러한 상식과 부합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배열 방식은 더욱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일주간지 오행 간의 조합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간과 간의 상연 만나서 부딪히는 건가? 서로 이어짐. 상연은 서로 이어지는 거래요. 이어짐. 지와 지 상접, 간지간의 생극제와 형충합의 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다. 십신오행 간의 실제 거리 역시 오차 없이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명국 분석에 응용한다면 매우 편리함이 매우 크다. 연월일시 주는 명국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배열되고 연주는 좌로 선을 대표하니 앞에서 바로 조상, 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하여 마지막으로 자녀에 이르니 장유유서의 자연의 이치와 부합된다. 하나의 팔자는 배열하여 포곡하면 일반적으로 명국을 분석하기 전에 배우 원근의 유리를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 질병 부위의 판단 역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은 머리, 월은 가슴, 천간은 체외, 지는 체내 등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행을 살피거나 혹은 그 오행이 어느 부위에 극을 당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질병의 초보 단계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배우자의 거리 원근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종으로 보는데 직장거리, 출생지, 즉 조적거리로 보는 법이다. 천간은 주동하니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주로 움직이는 것 뭐 이런 거겠죠. 주동, 능동적으로 움직임을 위주로 본다. 주동하니 그 표지는 조적거리이다. 일지는 즉 조적과 직장거리 모두 대표한다. 배우성이 일지로 일주와 제일 가깝다면 배우자는 직장 동료, 동양인, 동창이나 동문 등을 나타낸다. 배우성이 월, 시주에 있다면 같은 도시, 같은 구역 안에 아니며 배우성이 연주라면 원방, 인근 도시 등이다. 천간에 투출하여 배우성이 일주에 가깝고 또한 지장간의 배우성이 일주와 멀다면 배우 간의 직장상 거리는 가까우나 조적상의 거리는 먼 것으로 추론한다. 배우성이 때로는 합충의 관계를 만드는데 합으로 인하여 먼 곳을 가깝게 만들고 때론 충으로 인하여 가까운 것을 멀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은 영활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남명, 임진, 임자, 갑오, 갑자. 그럼 배우성이 인왕하고 인왕 태왕이네. 인태왕. 신자진, 자진, 수국까지 이루어지니까 완전 수국이네요. 자어충. 그리고 배우자는 재성이니까 여기에 배우자성이 있는 건데, 그리고 연에 있는 거네. 연에 있는 거. 연은 좀 먼 거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 거리. 그리고 여명은 을미, 을류, 을미, 경진. 그러면은 배우자 궁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관이
옆에 바로 월지에 있네요. 그러면은 월지, 시지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네. 이상의 두 명조는 부부 둘 다 본양인이다. 그러면은 아까 그거랑 좀 다르지 않나? 관이 월지에 있으면 6번. 좀 먼 거에 있는 건데. 마지막 신뢰 여명, 기축, 임신, 계사, 개축, 관이 지지의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거네. 배우자궁에 본조에 배우자궁이 화니까 얼굴이 화났고 영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생긴 거네. 그리고 영리한 거죠. 인신사에는 영리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인신사에는 얼굴이 일반인이나 위인이 영리하다. 그러니까 인신사회니까 영리하고 얼굴은 잘생긴, 톤은 아니 화는 밝게 빛나고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죠. 남편의 본조는 본양인으로 일지 사중 지장간 무토 정관성으로 부부 거리가 가깝다. 그쵸? 정관이 부부거리가 가깝다. 아, 여기 남병이 갑보일주는 오중 기토를 정제라고 보고 자기 자리에 있다고 얘기한 거고, 을목은 여기 보면은 병기정, 여명일 땐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에 있으니까, 유나 시지에 있으니까 같이 시청간에 있으니까 같은 옆에 있다는 얘기네요. 본양인, 같은 고양인. 성은 부부거리가 가깝다. 부처 감정 및 배우자의 가정 상황, 결혼시 감정은 주요하게 아래 4개의 방면으로 본다. 배우성의 희기를 보아 희한 관계라면 좋고 기한 관계라면 나쁘다. 일주와 일간의 관계 및 희기, 그리고 배우성이 일주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원근, 일지와 기타 지와의 관계, 이런 거를 갖고 판단한대요. 먼저 배우성의 희기를 보고 배우성이 일주의 희용신이라면 바로 부부의 감정은 좋다고 하고, 기신이라면 부간의 기장이 불편하니 감정이 나쁘다. 배우성은 희용신이나 주 중에 없다면 부부의 감정은 평담하다. 배우성이 일주의 기신이고 주 중에 불연한다면 부부 감정은 평화롭고 비교적 좋다. 일지는 배우궁의 대표로 일주 간지의 관계가 일정 정도 선에서 일주와의 배우자의 관계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일주의 간지가 상생이라면 부부 감정이 좋고, 간지지는 자기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지생간은 배우자가 자기를 사랑한다. 간지 상극이라면 부부간에 모순이 많고, 일지가 희용신이라면 관계는 좋으며 기신의 관계라면 나쁘다. 일간과 배우성의 원근으로 보아 부부간 영향력과 감정의 친밀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당연히 배우성의 왕세와 결합하여 보며 왕할수록 영향력이 더욱 크고 약할수록 영향력이 더욱 작다. 일반적으로 일간과 배우성이 상함
상합하면 부부 감정이 좋아 서로 떨어지지 못한다. 배우성과 일 간의 거리가 멀거나 혹은 없다면 일생 배우자와의 이별 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부 감정이 담담하고 상호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일지와 기타 오행의 관계 역시 부부 감정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합충이 크다. 일지가 충을 만난다면 혼재 혹은 재 상의 일이 있다. 일지가 합을 만나면 배우자의 외도가 쉽게 나타나고 타인과의 사통의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어떤 사람과 사통하는지는 바로 일지가 어느 십신과 상합하는지를 살펴서 판단한다. 비겁이 상합이라면 배우자와 자기의 연령이 비슷한 사람과 정인관계이다. 일지와 관살이 상합하면 일종의 권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보다 연령이 많은 사람과 사통하고, 식상이 상합이라면 연령이 자기보다 적거나 혹은 기회에 관련된 사람과 사통하고, 재성이 상합이라면 돈이 있는 사람과 사통하거나 금융업에 종사하거나 재정 관련 등의 직장인과 사통하고, 인성이 상합이라면 문화인이나 혹은 나이가 자신의 부모 연배와 비슷한 사람과 사통하고, 쟁합이 출현하면 여러 사람과 사통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명국에서 부부간의 감정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사람 관계의 궁합이라면 이러한 원리의 응용과 적용도 가능하지만 궁합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하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다. 같은 용신이라면 기란궁합이다. 용신이 같으면 서로 생각하고 목표하는 것이 같으므로 일반적인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용신이 나의 용신을 생해주는 결합도 좋은 궁합이 된다. 자신에게 없는 오행을 가진 배우자와 결합도 좋은 궁합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이지만 자신의 사주에 없는 것은 그 없는 오행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필요한 오행을 쓸 수 있으므로 기란궁합이라 본다. 계절을 맞춘 결합도 좋은 궁합이다. 모든 오행은 중화를 기뻐하는데 추우면 따뜻함을 필요로 하고 더울 때는 시원한 것을 필요로 하니 여름생은 겨울생이 좋고 겨울생은 여름생을 만나면 좋은 궁합이 된다. 신사, 무술, 을묘, 무인. 이게 수월의 을목이네요. 오강토강하네. 사주 중 정관이 없다면 부부 연분이 박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지 묘와 술이 합하고 있다. 이것은 남편의 외도를 나타내는 상이며 술은 재성이니 바로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여인이거나 혹은 돈이 있는 여인이라 추론한다. 일주가 편황함으로 관은 희용신인데 불연하면 남편의 도움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지는 기신이니 이것은 남편의 파재를 나타낸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